하지만 앞으로는 거의 모든 객체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컴퓨터의 처리 용량이 계속 증가한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고, 지금도 슈퍼컴퓨팅 환경들이 점점 더 발전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는 정보 기술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처리가 되게 된다는 거죠. 비즈니스 정보가 증가한다. 요즘 여러분들이 뭐 UCC를 만들거나 해서 인터넷에 올려놓는 정보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은 비즈니스와 떨어져 있어요. 지금은 그냥 그 재미로 하는 것들이거나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점점 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사회 경제 활동들하고 연결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양이 급속하게 늘어날 텐데 IBM 리서치의 조사 예상에 의하면 2010년쯤이 되면 지구상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의 양이 매 11시간마다 2배씩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1시간마다 2배로 늘어나면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지금으로서는 별로 아이디어가 없죠. 그 아이디어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널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관계된 것 중에 하나가 인력이라는 겁니다. 인력의 수급이 기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일을 정해놓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채용하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취업할 때 대부분 다 회사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채용하는 모델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지금도 이미 시작됐지만 사람을 따라 일이 이동하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업은 일을 정하면 그 일을 수행할 장소를 미리 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찾아서 그 사람한테 그 일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업무 기능, 처리 기능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인도로 이전하거나 필리핀으로 이전하거나 중국으로 이전하거나 하는 변화들을 이미 경험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조금 더 상대적으로 속도가 좀 느리지만 우리도 그런 환경은 금방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IT를 전공한 사람이 예를 들면 똑같은 회사,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면 인도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IT를 전공한 사람이 인도에 있는 회사에 입사했을 때 뭐 똑같이 실력이 똑같다고 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비용 차이가 6배 납니다. 6배. 2006년 데이터로.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실력을 갖고 있는 IT 4년제 대학을 전공한 IT 전공자다라고 하면 그 일을 누구한테 주겠어요? 한국에다 주겠습니까? 인도에다 주겠습니까? 당연히 인도에 준다라는 거죠. 인도에. 우리의 청년 실업의 문제, 뭐 이런 얘기 많이 여러분들 그런 거 고민 많이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뒤에 숨겨져 있는 거는 그런 것들입니다. 2005년도에 지금부터 3년 전에 인도에 저희 회사의 직원들의 수가 500명이었습니다. 500명. 저희 한국에 있는 저희 회사 직원들의 수가 2,000명이었습니다. 2,200명쯤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오늘 현재 한국에 일하고 있는 직원 수가 2,550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뭐 200~300명 늘은 겁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인도는 500명 하던 인력이 지금은 6만 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사람을 따라 옮겨간 거라는 거죠. 그죠? 이러면 여러분들 장래는 되게 이렇게 비관적이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실제로 비관적입니다. 비관적.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보면 제가 이제 또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면 IT를 전공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자격을 갖춘 훈련을 받은 사람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 아주 뛰어난 특출난 프로그래머들과 평범한 프로그래머들 사이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제로 활용되는 생산성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일을 시켜놓고 보면 그 일이 서로 틀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산성의 차이는 조사에 의하면 250배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250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얘기는 경제성의 관점에 본 겁니다. 생산성이 똑같다고 했을 때, 똑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생산성이 똑같다고 하면 우리는 경제성의 관점에서 볼 때 6배의 불리한 관점을, 불리한 입장에 있는 거죠. 반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250배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6배 정도의 이 경제적인 차이는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두 개를 차별하는 게 뭐냐? 차별하는 게 뭐냐?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할 때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고 전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문성과 창의성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창의성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하냐? 똑같이 해서는 남들한테 경제성의 관점에서 이기기 어려운 영역들이 많다. 특히 인적 자원에 관한 인재들, 여러분들의 장래에 관한 여러분들은 경제성으로 승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성취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미 한국 사회에서 대학을 나오고 사회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 1,000만 원을 받고 일하기 싫다라는 거거든요. 훨씬 더 높은 성취욕구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하게 가서 경제성으로 승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활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필요가 제가 지금 예를 드린 그 단순한 비교에서 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창의적이어야죠.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바로 창의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노베이션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이노베이션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왜 이노베이션이 가슴에 와닿는지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의적이지 않으면 여러분들 잡은 금방 인도나 중국으로 날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창의적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 교육받은 여러 인재들의 창의성에 대해서 아마 학교 다니면서 말씀 많이 들었죠. 창의성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창의적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사변 생각하는 거? 되게 좋은 답입니다. 생각해야죠. 또 그러니까 일단 창의성이라는 게 뭡니까? 누가 학교 다닐 때 창의성에 대한 이 정의 이런 거 가르쳐 주신 분 안 계셨어요? 저 학교 다닐 때는 없었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분이 안 계셨는데 여러분들 때는 혹시 어떤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창의적이 되는지도 잘 안 가르쳐 주죠. 제가 그냥 게싱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은 이제 다들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창의적이 되냐? 그거 이해하기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운